공동 원작자라는 놈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데 불안인가 뭐 이러지 않겠어요? 너는 어떻게 나왔냐 했 난 너무 멍청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근데 잠깐 예전에 이렇게 말이 많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마이금이 오늘은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부천으로 왔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는 분들 계실까요? 이곳은 한국 만화 그리고 만화 작가들의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 있는 이곳은 한국 만화 박물관이기도 하고요. 와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뒤에 배경도 다르죠? 이곳까지 온 이유는 만화가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송곳, 백도씨, 습지 생태 보고서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바로 그분이고요. 지난 2021년 1월에 지옥 완결본을 펴내신 분입니다. 최규석 작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최규석 작가님이다. 어디 가면 작가님 많이 알아봐요? 아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네. 예. 전에는 있었단 얘기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책 내거나 하면은 이제 인터뷰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인터뷰를 많이 하면 책이 많이 팔리나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고 인터뷰를 많이 할 때는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었었는데 네. 예, 이제 안 하니까 다시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마이금이의 그 프로포즈에는 응해 주셨나요? 응하지 않을 수가 없네. 또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예. 겨울에 귤도 보내주시고. 벌써 작가님을 뵌 지가 제가 10년도 넘었죠.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30살 무렵이었으니까 한 10, 15년 정도. 오, 15년이나 됐을 것 됐나요? 같습니다. 예. 예, 정도 됐을 것 그때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죠? 제가 어디 신촌 어디서 이렇게, 네. 이렇게 술을 먹고 있었는데 네, 네. 또 연세가 많으신 만화가 분께서 맞아, 저한테 맞아.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네, 맞아. 규수가 어딨냐? 해가지고 신촌인데요 했더니 네. 이금희 씨랑 같이 있는데 올래? 그래서 갔죠. 맞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했던 분들이 바로 연상호 감독님. 네, 그렇죠. 그 자양분이 사실은 이 지옥이라는 작품까지 이어졌네요. 그렇죠. 뭐 사실 이 작품도 이제 그 연상호 감독이 이제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저도 그렇고 연상호 감독도 그렇고 그 시절을 되게 좀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젊을 때 다들 뭐 가진 건 없지만은 맨날 이렇게 즐겁게 떠들고 술 먹고 그 시절이 몇 년 안 됐었죠. 근데 다들 이제는 좀 바빠지고 뭐 연상호 감독 같은 경우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볼 일이 없는 거죠. 연상호 감독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재미가 없다 사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또 맨날 뭐 주말마다 만나가지고 술을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냐. 얼굴을 좀 자주 봐야 되지 않겠냐. 작품을 같이 해보자. 작품을 같이 하면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그러고 돈도 벌고,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러게. 나도 친구 만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친구를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는 뭐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40대 친구들의 매우 바람직한 우정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 없으면 1년 가봐야 뭐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텐데. 네. 네.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만족하십니까? 뭐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연상호 감독님이 내셨을 것 같아요. 예, 그 기본 설정은 이제 연상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원래 있었었고요. 예, 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죠. 20대 때 만들었던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게 장편으로 이제 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둘이 같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었죠. 네. 근데 사실 이 작품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이제 전화로 그럼 저희 북토크에 한번 모시겠다 했더니 정말 여러 번 이렇게 사양 비슷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근데 느낌은 약간
이 작품을 좋아하시지 않을 텐데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좋아하시지 않는다기보다는 예, 대외적 이미지가 아니, 이미지가 있으시지 뭐가 않습니까? 어때서요? 뭔가 좀 이렇게 고급스럽고 잘못 뭔가- 알고 계신 뭔가 이렇게 거예요. 선하고 근데 제목 자체가 이게 너무 세지 않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아니,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갔다가 아버지가 새로 나온 책 제목이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야, 지옥. 근데 아버지가 아주 크게 웃으시더군요. 근데 그 반응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반응?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외치기에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그렇죠. 제목이었죠. 병원인데 더군다나. 그 드라마 팀에서 이제 장소 섭외할 때도 되게 좀 제목 때문에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드라마 촬영 좀 하려고 하는데 빌려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지옥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찍다가 영어 제목이 이제 헬바운드로 네네,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그냥 헬바운드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헬바운드입니다 이러면 네. 아 예. 아니 정말 드라마가 지금 진행이 거의 됐죠? 촬영은 끝났어요 얼마 전에. 예. 촬영은 끝났고 예. CG 이제 후반 작업이 또 예. 한참 남았고요. 그러면 작가님도 드라마 촬영 현장도 가고 그러시나요? 저는 이제 한 두어 번 가봤죠. 네. 안 가면 욕할 것 같아가지고. 연상우 감독님이? 그렇죠. 추운 겨울날 막 친구가 그 밖에서 막 오들오들 떨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 원작자라는 놈이 한 번도 안 나타나면 이게 사람인가 뭐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춥죠. 그죠? 겨울이었으니까 무척 추웠겠죠. 춥고 저 스튜디오 촬영 때는 안 가고 네. 야외 촬영만 두 번 갔었는데 네. 밖에서 촬영하는 건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네. 밤에 이제 이 근처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갔다가 처음에는 밤새 이제 같이 있어 주려고 갔다가 한 2시간이 더 왔습니다. 우정의 한계였나요? 2시간이? 아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밤새도록 있나? 아니 정말 캐스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배우님들이 이렇게 좀 잘 봐주셔가지고 와, 유아인, 박정민, 김현주 주연.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이 잘 됐을까요? 글쎄요. 예, 일단 뭐 배우라면은 한번 좀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캐릭터들이 이렇게 몇 명이 나오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르 자체가 좀 독특하니까 좀 실험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을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좀 많아지고는 있죠. 좀비물도 많아지고. 네, 좀비물도 있고 뭐 오컬트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기고 있고. 네. 예. 그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작가님 세계관 쪽은 아니잖아요, 이쪽이. 원래 좋아는 해요. 예. 좋아는 하는데 이제 제가 제 작업을 할 때는 안 했던 거죠. 네. 네. 다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그냥 내가 막 정말 재밌게 읽는 종류의 그런 종류의 작품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회파 작품 뭐 보통 이런 거를 할 때는 그 작품과 그 작품 외적인 것들하고 이렇게 연관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런 장르물을 이제 거의 처음 해본 거죠. 이거를 할 때는 그냥 그 외부와의 연결 지점들은 다 그냥 제거를 하고 이 설정만 가지고 놀듯이 작업을 했죠.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정말 작업할 때 즐거우셨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즐겁지는 않죠. 왜냐하면 또 그
이런 것대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크리처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특이한 거를 예,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독자들도 또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막 이상한 느낌이 안 들게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했죠. 아니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생길 수 있을까요? 안 생기죠? 안 생길까요? 네, 안 생기죠. 아니 근데 사실은 종교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던 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 예. 종교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왜 그러죠? 여기 작품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뇌 자체가 이제 의미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연결시켜서 그 안에 서사를 부여하고 하는 능력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한테는.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어떤 종교적 마인드, 마음, 그리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본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인간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도 않겠죠,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왜 일본에서 한번 사이비 종교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몇 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분석한 그런 책 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면 어느 한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 넘어간다는 거야. 이런 약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뭐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 이런데 네, 넘어갈 그렇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나 네.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부재했을 때. 상상력이 부재해서 모르겠어요. 그게 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안 넘어간 거지. 만약에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 정보만 이렇게 받다가 자연스럽게 그 외부 정보들이 끊어지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비슷하다. 다 비슷하죠. 뭐.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그 뭐가 이상한 지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닐 거거든요. 제 친구도 젊을 때 그 다단계 뭐 이런데 이제 한번 끌려가다가 합숙을 하다가 도망친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다 굉장히 멀쩡하신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강연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이거 맞는 거다.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뭐 경제학과 나온 뭐 이렇게 뭐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빠져들고 하더라는 거죠. 그 너는 어떻게 나왔냐 했더니 나 너무 멍청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이거 다단계구나. 피라미드다. 도망가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는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멍청해가지고 나가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주변 사람 모두가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렇죠. 예. 아니죠. 예. 그 친구는 자기가 멍청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나 멍청한 사람 맞아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야, 나 안 멍청해. 나름 똑똑하고 대학도 4년 나왔단 말이야. 하면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 위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기가 중거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변인들이 누가 이쪽을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가에 따라서 자기의 논리 체계도 그쪽으로 옮겨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마치 새나 물고기 떼들도 모두 한꺼번에 야, 우리 저쪽으로 가자 하면서 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씩 자기들의 그 행동 변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누구라도 그냥 좀 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 빠져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잠깐 예전에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말이 적다기보다는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갈했었는데 네. 요즘은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뭘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뭐 자꾸 말이 많아져. 아니 정말 말수가 많아지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이 탓인가? 나는 너무 나이 먹은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전에는 정말 단답형이셨어요.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딱 유의미한 질문이 아니면은 할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사는 게 어때? 이러면 사실 그 의미가 비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그냥 삽니다.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그 말의 표면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까지 나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네가 잘 사는지 걱정이 되고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포된 의미에 이제 대답하는 어떤 방법 이런 걸 배웠다고 해야 되나? 결혼하면서 비로소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신 거네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 전이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안 한 건 아닌데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저 사람들은 자기 할 일 하면은 그게 이제 링크가 돼서 어떤 공동의 일이 이제 성사가 되고 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다 이렇게 분절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링크가 좀 더 많이 되어 있다라고 느낍니다. 아까 그 준거 집단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의 준거 집단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면서 점점 중고 집단을 줄여가는 그 추세라고 저는 봐요, 제 스스로.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그냥 혼자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인 거에 의외로 익숙하시죠? 그거는 혼자가 돼보지 않으면 모르죠. 예. 그리고 혼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사실 내가 몇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계속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그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아는 상태라면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닌 거죠. 스스로는 혼자라고 생각해도. 주변에 나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 놓여 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혼자에 익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할 수 없죠. 맞아요. 사람은 그런가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닥쳐보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말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너무나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인간관계가 대면 접촉이 많이 끊기잖아요. 저도 뭐 거의 1년 동안 친구를 거의 못 만났거든요. 그것이 만화가들의 평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늘 그러시잖아요. 작품을 하려면 어쨌든 혼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거든요. 네. 아니 코로나 이 사태 초기에 어디 미국인지 어딘지 그 만화가가 이렇게 만화를 그려서 올렸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당신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이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다. 그랬던데 모르겠어요. 그 만화가들이 특별히 뭐 외로움을 덜 타는 인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이 인간들이 그 하는 게 어쨌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어떤 그 공예 작업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걸 하면 좀 덜 외롭지 않을까. 아, 손으로 할 수 있는 수작업에 네, 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빡센 노동. 예. 그리고 지겹지 않은 그런 노동을 해보면은 외로울 틈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손에 한번 잡으면 한 10시간 이상씩은 그냥 쑥 지나가니까요. 10시간 지났으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면 밥 먹어야 되고 외로울 틈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진짜 허리나 10시간을 진짜 계속 작업하면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프죠? 그죠? 예. 중간중간 일어나야죠. 아니 한때는 정말 그래서 권투도 하시고 왜 운동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그 젊을 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그 힘으로 웬만큼 버틴 것 같은데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